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이 정말 두려운가 봅니다. 정의당을 토사구팽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도의를 다 버린 거죠. 요즘 민주당 보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꼼수라 그러면서 강력히 비판을 해왔었죠. 그런 민주당이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자신들도 비례대표용 유성정당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그리고 홍영표, 김종민 의원 같은 민주당의 핵심 인사 5명이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죠. 1200명을 넘어선 날이었던 26일 날 미래통합당의 비례유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유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미래한국당 같이 독자 창당을 한다든지 외부에 좀 비슷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연대하는 그런 두 가지가 논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비례용 유성정당을 결국 창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장본인 누굽니까? 홍영표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종민 의원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앞장서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죠. 그때 내세운 명분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정의당과 호남정당 등을 설득해 가지고 공수처법 통과 대가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입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뻔히 나타날 것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간이 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개입된 선거 개입, 그것 때문에 청와대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서 이걸 저지하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정의당 같은 범여권에게 선거법 협상을 양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참으로 가증스러운 입법 거래 범죄입니다. 이들 5명은 26일 날 해동에서 그런 말 했다 그럽니다. 이해찬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5명이 힘을 합쳐서 비례형 정당을 만들자라고 결의했고요.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비례형 유성정당을 기필코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유성정당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점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난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대통령 탄핵일을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심지어 민병 같은 진보 지정에서까지 뭐라 그러느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라고 공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였습니까? 대통령 발언으로 이익을 얻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 선거 공작은 청와대가 특정 야당 후보를 찍어내고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다. 이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인용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원호 이름은 17번 나오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무려 35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실이 법원에서 인용된다 그러면 확실한 탄핵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충분하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 후에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이 문재인 탄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민생당, 그러니까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합친당이죠. 이 민생당과의 굳은 약속도 버리고 급기야는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전 생각했던 정의당 플러스 민생당과의 연합전선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26일 날 회동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는 안 된다. 심상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의당이 비례의원을 15개 가까이 이렇게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법 요건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정의당한테 멱살 잡힌 정당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이미 정확하게 예측해서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17일자 논평에서요. 민주당의 추악한 선거법 농단 당장 그만둬라 여기에 실려 있고요. 유튜브 와이타임스 논평 306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은 논평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당시 정당 지지율을 전제로 했을 때 2020년 선거 이후의 상황을 예상해 본다 그러면 다음 국회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발을 맞춰야만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 국회는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 독주의 국회가 될 것이고 정의당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만 국정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론의 흐름대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고 했을 때 정권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법 요건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민주당은 완전히 정의당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지 국정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국정의 주도권을 소수정당인 정의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탄핵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정의당이 주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당이 명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직접 유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직접 유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당장 비례대표 전체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절반 넘게 가져가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생중계하는 국회 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례정당은 정의정당이고 위장정당이고 가짜정당이고 참 나쁜 정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호중은 새해 첫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전공법이다.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국민이 그야말로 매서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위법적인 꼼수정당이라 그러면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의원 꺼주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막말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은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악담들을 이젠 민주당이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오만 그 자체죠. 얼마나 유권자들 개돼지로 봤으면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창당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지원, 그러니까 묵시적 승인하에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깊이 검토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이 생깁니다.
비례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사실상 비례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무관하다 그런다 그러면 연대 세력으로서의 표의 이전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눈치 빠른 친여권에서 또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창당을 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과 연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거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공천이 무산된 사람이 있죠.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가 28일 날 비례대표 전문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봉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당은 하겠다는 거죠. 같은 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요. 친여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 그러니까 작년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소를 주도했던 개국본, 이 개국본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건데요. 개국본 사이트 같은 데서 신당의 당명을 시민의 정당으로 거론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의 정당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창당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정의당과 민생당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제는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원내 일당을 뺏기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초조함과 불안감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 위기가 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같은 이런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생당, 이 민생당의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서 밀실 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으로 소름이 끼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변인이 이어서 지난해 4+1 협의체를 만든 주체가 상대 정당들을 똥물 취급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29일 날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이 그저 공수처를 위해서 군소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자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당에도 묻고 싶다 그러면서 토사구팽 당한 심정이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석 더 몇 개 챙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민주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 않느냐. 결국 뒤통수 친 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은 한마디로 명분도 정치 도에도 어긋나는 망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의 기본적인 규칙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범요건 정당들과 야합해가지고 강제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고대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놓고 문재인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니까 자신들 역시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민주당이 소위 선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강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 자체가 이미 대국민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공수처법 도입을 위해서 달콤한 미끼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니까 파트너였던 정의당을 똥물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면서 토사구팽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정의와 공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적폐청산이니 뭐니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진짜 진중권 말대로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얄팍한 수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천박함을 이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로 결론은 다시 한번 민주당은 빼고, 다시 말씀드리면 고로 결론은 다시 한번 민주당만 빼고.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